지금부터 인터넷 사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죽을 사자에다 영혼 영자, 죽은 영혼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그럼 볼까요? 활자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히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은 죽어있는 것이 아니냐. 벗이여,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으라.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으라. 이 황혼도 저 돌벽 아래 잡초도 담장의 푸른 페인트빛도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그대의 정의도 우리의 섬세도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욕된 교회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히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있는 것이 아니냐. 비슷한 구절이 반복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그런 시네요. 자, 한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줄임표로 시작한다는 점 요거 하나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줄임표의 시각적 효과를 통해서 활자화된 자유를 부각하고 자유롭지 못한 시대적 상황을 역설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활자는 시적 대상이죠. 이 밑에 보면 자유를 말하는데 라고 하는 걸로 봐서 자유와 정의를 이야기하는 책 내지는 그 책에 쓰여진 활자, 글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하늘 아래 화자가 살아가는 현실이죠. 결국 자유를 말하는 책이 반짝거린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결국 자유의 가치가 반짝반짝반짝 매우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은 죽어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점에서 볼 때 활자는 자유를 말하는데 나는 자유를 말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 자유를 말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반성과 부끄러움 아니냐 서리법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활자와 화자는 대비 내지는 대립적인 존재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년 활자로만 존재하는 자유와 그 다음에 그 자유를 말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벗이여, 벗. 이 벗은 누구? 친구. 누구? 친구. 어떤 친구? 활자. 의인화된 대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고개 숙이고 듣는다. 그거 뭐예요? 우리가 보통 고개를 숙이고 듣는 것은 어떤 것을 잘못했을 때, 죄를 지어서 그것고 이제는 자기 피력을 하지 못할 때, 이럴 때겠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무기력할 때, 자신은 친구, 누구? 활자처럼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시적 화자의 자기 성찰, 자아 성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에이, 화자의 감정을 활자에 투여한 거죠. 왜? 활자가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어떻게 알아? 모르지. 그러니까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너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라고 얘기한 거라고 본다면 이거는 감정 이입에 당한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심정을 구체적으로 드러냅니다. 아니,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뭐라고? 마음에 들지 않으라? 않겠지? 않어라? 부정어법을 통해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자신 내지는 자신의 영혼에 대한 고발과 성찰을 보여주고 있다. 이연, 침묵만 지키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으라. 이 황혼도 저 돌벽 아래 잡초도 뭐라고? 모두 다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라. 이 황혼도 잡초도 페인트빛도 고요함도 고요도 모두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 지금 뭐예요? 부정적인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군다나 고요라고 하는 말은요, 비겁한 침묵 내지는 무기력함, 주변이 조용한 거가 아니라 내가 말을 하지 못하는 거라고 본다면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는 현실이지만 결국은 모순된 현실에 침묵하는 존재들을 가지고 나열하고 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화자는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즉 도치법을 사용해서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년은요 무기력한 고요, 평화, 그 다음에 평화로워 보이기만 하는 현실,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대의 정의도 책 속에만 존재하는 관념적 정의, 우리의 섬세함, 나약함,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요거 별표 칩시다. 요거 해석하기 좀 어렵거든요. 자,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현실이다 라고 하는 역설적 표현으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부정적 현실에 저항하지 않는 삶은 무기력하다는 점에서 죽은 영혼으로부터 나온 행동과 다를 바가 없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위에 거는요 사회 현실의 비판적인 태도, 두 번째 거는요 자기 반성, 이렇게 이제는 바라보는 관점의 다름으로써 해석도 조금씩 달라지는 형태를 보여줍니다. 어쨌거나 간에 욕된 교회라고 하는 건요 자유와 정의가 억압된 현실이라고 한다면 나는 개인적으로 위에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만은, 이게 자기 반성적 시라고 하는 점에서는 밑에 걸로 해석해도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과거도 현재의 삶도 그리고 내일의 삶도. 근데 과거와 현재는 지나간 시간이니까 반성,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현실이니까 두려움, 마음에 들지 않아라, 자유와 정의가 부재한 현실에 대한 비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히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있는 것이 아니냐. 1년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대는 역시 마찬가지로 자유와 정의를 이야기하는 서적이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요 단어가 추가가 됐네요. 그죠? 우스워라, 이거는 정말 재밌다, 코믹스럽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자기 성찰의 태도면서요 자주적인 태도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반어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자주적이야? 나의 영이 죽어있는 것이 아니냐. 서리법이 반복되면서 자책의 심정을 강조하고 있다. 1년하고 같죠? 수미상관이에요. 형태적 안정감을 주면서 주제의식을 강조한다. 어디서?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 년, 죽어있는 나의 영혼에 대한 자괴감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품을 정리하겠습니다. 자유시고요, 서정시입니다. 주지적이다, 지적인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어떤 상징과 대비를 통해서 주제의식 내지는 지적인 표현을 드러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반성적이고요, 성찰적이고요, 비판적이다. 제재는 활짝 자유가 되겠다. 불의에 적극적으로 항거하지 못하는 지식인의 화자 자신이죠. 자기 반성이다. 의인화된 대상 활자와 자기 자신을 대비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어떻게? 자, 화자가 처한 현실은요 욕된 교회예요. 자, 뭐예요?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현실이죠. 자유와 정의가 억압된 현실이에요. 그 현실에서 활자는 억압을 받고 있지만, 화자도 억압을 받고 있지만 반응이 다르죠. 어떻게? 활자는 반짝거리면서 자유를 노래해요. 하지만 화자는 자유를 말하지 못하는 나약함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대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고 싶은 말은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으라.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있는 것이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화자가. 그러면서 자기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조사 떠를 사용하여 비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일단 먼저 어떻게 보고 있나, 이렇게 보면 돼요. 황혼도, 잡초도, 페인트빛도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전부 다 구체적인 사물이죠. 그 다음에는요, 고요함도, 정의도, 섬세도라고 얘기해요. 이건 추상적인 모습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라고 해가지고 점점 어때요? 추상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전부 다 비판의 대상을 확대시켜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3, 4연에서 보조사 도를 사용하여 마음에 들지 않는 대상을 열거하면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구체적 사물에서 추상적 관념, 시간으로 형성하면서 반성의 대상은 외부의 세계에서 내면의 세계, 어제의 삶, 오늘의 삶, 그리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김수영의 시 사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